짧은 말이었지만 박성재의 진심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세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지은호가 발걸음을 옮기자 복도에는 어색한 침묵과 날선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산에서 발견되었을 때보다 훨씬 깨끗한 얼굴이었지만 대신 산소줄과 주사선이 여기저기 꽂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는 자신이 싫어서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너 진짜 나쁜 거 알아? 지은호는 한우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혈육이 가족이냐고? 같이 살고 정든 사람이 가족이라고? 그 말 맞는 말인데요. 그래도 네가 사라져버리면 나한테는 그 정조차 없어지는 거잖아. 손등을 꼭 잡아보니 조금 전보다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확실히 알겠더라. 자기 잘못은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 근데 있잖아, 우진아. 그 엄마랑 싸우겠다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건 결국 그 사람 이기는 게임 아니야? 눈물이 다시 고였지만 이번에는 꾹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속 버텨. 나보고 간 이식 안 해주라고까지 말해놓고 정작 넌 이렇게 도망치면 그게 더 비겁하더라.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지은호는 그 느낌 하나에 버틸 힘을 조금 얻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정순이는 집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직 식지 않은 차, 다른 손에는 딸 지은호의 방에서 발견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요. 봉투 안에는 간 검사 결과지와 병원 이름이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얘가 이런 걸 왜 혼자 하고 다녀? 정순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에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던 순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젊었던 시절 남편과 함께 보육원에 갔던 날. 작고 마른 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모습. 그때 나 잘한 선택이었을까?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성희씨, 이 아이 꼭 행복하게 키워주실 수 있어요? 그때 고성이가 했던 말도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절박해서 서로 깊이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결정했던 일이었는데요. 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정순이는 혼잣말을 하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의 집 거실에서는 늦은 밤인데도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회사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림을 정리하던 박영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야근이세요? 박영라가 조심스럽게 묻자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회사가 요즘 시끄럽다. 투자 문제도 그렇고 이사들 눈치도 그렇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박영라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너 어제 영라 데려다 준 기사 이름이 이재환이라고 했지? 네, 이재환 오빠요. 나 그림 재료 사러 갈 때도 도와주고요. 박영라의 얼굴에 은근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왜요, 아버지? 아니 그냥 눈빛이 괜찮더라. 책임감 있어 보이고. 박진석은 일부러 툭 던지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최근 들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희가 최근에 병원 쪽으로 자꾸 돈을 빼쓰던데 우진이 때문인 건 알지만 뭔가 더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때 늦은 시각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성희. 박진석은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여보, 나 지금 병원이에요. 우진이가 또 쓰러졌어요. 흐느끼는 척하는 목소리 뒤에 묘하게 건조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정확히 짚어내지는 못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 일단 상태부터 잘 챙기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박진석의 이마주름은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병원.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의사가 한우진의 상태를 설명하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고성희,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간 이식은 서둘러 준비하셔야 해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다가 지은호를 힐끔 바라봤습니다. 지은호 씨 맞으시죠? 전에 검사하셨던 분이. 네, 저 맞는데요. 그때 검사 결과가 워낙 특이해서요. 사실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고성희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특이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지혁이 대신 물었습니다. 유전적인 일치도가요. 의사는 종이에 적힌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친형제 이상으로 거의 쌍둥이 수준입니다. 보통 이런 수치는 일란성 쌍둥이에게서나 나오는 수치거든요. 물론 정확한 유전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친척 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 한마디에 네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쌍둥이? 그 단어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비현실적인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깊은 곳에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상한 납득이 조용히 올라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익숙했던 눈빛, 아무 말 안 해도 통하는 기분, 그리고 이유 없는 끌림. 고성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굳어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을 부러질 듯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눈치를 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식 적합성 면에서는 이보다 좋은 조건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기증자분의 건강과 의사가 최우선이고요. 잠깐만요. 지은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진이랑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가족분들끼리 상의하시고 필요하면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복도에는 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 고성희가 겨우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감정이 너무 많아서인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얘기 여기까지 하자. 내가 더 흔들리면 우진이도 힘들어져. 아니요. 이번에는 지은호가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은호는 천천히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제 생모라면서요. 그럼 제 생모라서 저한테 이런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고성희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 생모라면요. 최소한 왜 제가 그 아이랑 이런 관계인지 그 설명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지혁과 박성재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의 말은 너무 정면 돌파였고 너무 아프게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감당 못하라고 지금까지 숨기신 거잖아요. 은호야, 이번에는 이지혁이 나섰습니다. 지금은 네가 너무 지쳐있기도 하고 선배, 저 더 도망치기 싫어요. 지은호는 떨리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자꾸 피해 다니니까 이렇게 일이 점점 더 꼬이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그게 더 무서워요. 그 말에 잠시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너랑 우진이 상태부터 보자. 사실은 너도 병원 한 번은 입원해야 할 것 같은 얼굴이거든. 어머니처럼 잔소리를 섞은 말투에 지은호는 조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전 괜찮아요. 진짜.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감정 소모에 다리 힘이 풀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야, 네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고 눈꺼풀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진아, 나 여기 있어. 눈을 완전히 뜨지는 못했지만 한우진은 분명히 지은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지마, 또 두고 가지마.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언제부터 가슴에 쌓여있던 문장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조용해졌다는 것. 응, 안 갈게. 이번에는 어디도 안 갈게.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고성희의 눈가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집착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안 돼. 지금 여기서 진실이 다 드러나면 나는 끝이야. 고성희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또 다른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차피 언젠가는 들킬 이야기라면 내가 먼저 말하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떻게든 나한테 유리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고성희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그때 보육원 기록 아직 가지고 있지?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또 필요한가 보군요, 성희씨. 이번에는 완전히 끝을 내야겠어요. 누가 누구의 진짜 엄마인지,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다만 그 순서를 내가 정할 뿐이야. 고성희의 눈이 서서히 빛을 되찾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시 병실 쪽을 돌아본 그녀의 시선은 한우진이 아니라 지은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결국 내 편이 될지 우진이 편이 될지 이제 한번 보자.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지은호는 병실 안에서 한우진의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소리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숨쉬는 한 나도 버티고 있을게.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이번에는 아무도 대신 결정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 다짐이 앞으로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가장 큰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 이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